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았는데 뭐, 뭐 일단 가볼게요. 예, 예. 네,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54%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도 2.11% 내리면서 또다시 연중 저점 다 깼습니다. 나스닥은 훨씬 더 심각했어요. 2.84% 급락을 했는데 얘가 사실 장중에 3.88%까지도 얘가 예, 급락을 맞습니다. 했었으니까 그걸 고려하면 그래도 좀 낙폭 줄여서 다행이다 싶은데 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내린 것은 뭐 대장주 애플의 쇼크가 아니었나. 그렇죠. 예. 네, 좀 이따 또 이 투자 전망, 투자 의견 하향 소식도 잇따르면서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이따가 뭐 상세하게 한번 네, 짚어보죠. 맞습니다. 애플 예. 상세히 짚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관련주들도 6에서 10% 급락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기술주들이 많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알아보기 전에 지금 이제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고 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S&P에 대한 다양한 이제 분석 기사들이 좀 예, 나오는 예.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팬데믹 이전에 가장 높았던 종가가 3,386포인트인데요. 지금 지수는 이제 이거보다 약 7.5% 높은 수준에 예. 이제 그치고 있다. 좋을 때는 42%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래서 S&P 500 지수가 이제는 뭐 그 팬데믹 때 그 효과들은 이제 대부분 다 걷어낸 상황이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9월 시작할 때 9월은 원래 안 좋아라고 네.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1950년 이후 9월은 최악에 달했는데 평균 하락률이 0.5%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8% 하락을 했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 안 좋은 역사를 좀 남기게 될 것 같고요. 그럼 10월은 어땠냐? 뭐 0.8% 상승을 했었다고 해요. 1950년 이후에 평균 수치가.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아서 10월에 대한 기대치도 낮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온다라는 점 그냥 좀 짧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왜 그렇게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일까? 일단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에 대한 어떤 보조금 이 정책을 네.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한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라는 멘트가 또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왔고, 근데 이에 대해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텐데, 야, 니들 겨울 되면 지금도 인플레 10%인데 더 오를 텐데 뭔가 그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도 없는 이 예산안 이거 어떡할 거야? 니네 결국은 그럼 또 국채 찍어내겠다라는 건데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또 다시 상승을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 상승의 또 핵심적인 역할은 사실 독일 소비자 지수, 소비자 물가가 한 그쪽 거죠. 몇십 프로 사실은 나왔죠. 예, 10.9인가 그래서 맞아요. 뭐 시장 평균 시장 전망치가 9% 정도였는데 이제 연준의 75bp 인상이 아니 ECB의 75bp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던 맞아요. 거고요. 뭐 에너지 보조금은 유럽 모든 나라가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영국만의 어떤 파퓰리즘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어쨌든 뭐 다른 대안이 모색될 때까지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정에선 돈을 풀고 맞아요. 통화 정책에서는 사실 그래. 돈을 빨아들이는 맞아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엇박자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 전문적 용어로 팔러시 믹스라고 합니다. 정책을 섞어서 필요한 데는 돈을 쓰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돈을 빼내고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달러가 조금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뭐 한번 좀 오늘 밤은 기대를 가져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파운드와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그 가치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09에서 1.1 사이에서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최악이었던 1.03보다는 높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제 사실 증시가 많이 올랐던 것은 그럼 이제 미국도 좀 속도 조절 들어가지 않겠어? 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또다시 약간 매파성이 좀 짙었습니다. 일단 이 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인데 영국 상황이 미국의 어떤 성장이나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치질 않아. 우리는 우리 길 간다라는 거였고요. 메스터 총리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아직 제한적이지 않아. 여전히 물가는 높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그 의지를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FOMC에서 지금 투자권이 있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예. 점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이러한 멘트들을 뒷받침해줄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3천 건으로 이게 5개월 내 최저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21만 5천 건으로 예상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영향이 없고 그러면 얘들이 계속 마웨이를 가겠구나라는 우려들이 좀 맞물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기업들의 실적 파트를 좀 보면 이제 불안감들이 좀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뭐 네. 간밤에 거기 CNBC가 음. 그 기업들 CFO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네. 내용 보면 거기서 이제 19% CFO들의 19%가 지금 현재 이미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19%는 올 연말 전에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달 그 설문조사 때는 지난 분기 설문조사 때는 대부분 한 70% 가까운 그 CFO들이 내년 상반 1분기나 2분기 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굉장히 지금 앞당겨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만 이제 이 CFO들이 또 얘기한 인플레가 사업의 어떤 악재가 될 거다라는 비율은 확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4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는 사실 별로 두렵지 않다. 결국은 뭐 인플레는 지금 계속 높아서 문제지 추세 자체는 위로 더 올라가기는 이제 버겁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국면이고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고 기업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모르겠어요. 시장은 계속 조금 뭐 엉들림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사실 장 개장 전에 이 중고차 거래업체인 카맥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EPS가 시장 전망치 거의 반토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멘트가 보면 이제는 우리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는데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뭔가 어려움에 봉착을 한 것 같아. 이제 이런 멘트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연준에서는 아직 우리 갈 길 가하지만 이 실적단을 보면 좀 불안한 게 있어서 이런 게 좀 맞물리면서 증시를 계속 좀 짓누르고 있다. 네, 그 우려감을 좀 소개할게요. 네, 예, 네. 개인 투자자들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 뭐 늘상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좀 변동이 클 때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뭐 간밤에 보시면 9월 28일 맨 위쪽 보시면 6개월 내에 시장이 6개월 내에 시장이 어떨 거라고 보냐라고 물어봤을 때 불리시하다.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요.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이 60.8%. 뭐 중간 정도다가 19.2%. 이게 뭐 빨간색이 점점 9월 7일부터 14일, 21일, 28일 점점 이제 빨간색이 넓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60%가 뭐 이렇게 지금 2주 연속으로 넘어선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지금 60.8% 이게 이제 역대 50위. 그러니까 지금 주간 단위로 하니까 이걸 한 40몇 년 했으니까 한 몇천 번 했겠죠. 설문조사를. 그게 역대 50위 내에 들 정도로 약세 심리가 지금 강한 상황이고요. 지금 역사적 평균이 얼마냐면 여기 보면 아래에 보면 히스토리컬 에버리지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약세의 역사적 평균이 30.5%거든요. 이게 30.5%를 이 베어리 씨가 넘어선 게 지금 45주 연속이다. 그리고 5주 연속으로 계속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AAII에서는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는 심리가 높은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항상 6개월 후 12개월 이후에 보면 시장 자체는 평균 수익률 이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평소에 이 협회에서 이런 멘트는 안 내나요? 근데 워낙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안 좋은데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6개월, 1년 내에는 항상 시장 평균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나더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는 흐르지 말라라고 이제 오히려 당부하는 멘트를 이 협회에서 내줄 정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네거티브한 움직임이고 또 그런 전문가들도 그런 움직임을 계속 좀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트위스트 증권의 케이스 러너 같은 경우는 굳이 네가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라. 즉 약세장에 총대 메고 나서서 나를 따르라. 내가 주식을 사주겠다. 뭐 이런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역사적 고점에서 S&P가 20% 이상 급락했을 때 그 이후 이제 수익률입니다. 보면 6개월, 1년, 2년, 3년 후 수익률인데 빨간색은 마이너스였고요.
그 외에 검은색은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서 음. 통상 20% 이상 고점 대비 큰 폭 조정을 받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플러스가 나더라. 아까 AAII가 이제 그런 코멘트를 한 네네. 것도 사실은 이걸 근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 평균으로 따지면 6개월은 한 4% 정도 평균 올랐고 1년 후에는 15%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2년 후에는 26 3년 후에는 29% 정도 올랐더라. 그래서 이 케이스러너 전략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시간을 두고 되돌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6개월, 1년의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고금리 또 성장률 둔화 이런 데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시장이 오를 거란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네가 나서서 영웅이 돼서 주식을 뭐 과감하게 살려는 그런 어떤 그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자제를 공고하고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자, 그럼 월가 이슈 샤프 네, 보시죠. 네. 예. 일단 뭐 빨리빨리 진행하죠. 네. 예. 증시에서 마음 떠난 개미들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달아봤는데 간밤에 데이터 트랙 리서치라는 업체에서 이제 구글 트렌드를 분석해서 우리 이 팬데믹 때 구글 트렌드가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데 구글이 뭐 미국인들이 100% 거의 쓰잖아요. 그래서 다우존스라는 검색어를 찾는 비율 지금 2020년 팬데믹 시작하고 증시 폭락한 이후에 그때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미국 내에서도 풀리고 이제 그 가파르게 폭락한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대가 많을 때 이게 100이 최고치거든요. 그때 2020년 초에 100을 찍었었어요. 다우존스 검색어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0 아래로까지 떨어져서 뭐 파란색 보시면 아시겠죠? 뭐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데이터 트랙 리서치는 어떻게 봤냐면 S&P 500 지수는 주로 이제 그 ETF라든지 각종 인덱스 펀드들이 많이 또 그 다루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가 많아서 약간 시장의 어떤 그 투자적 관점이 그 뭐라 그러나 포함 반영되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업계 그 해당 업종의 대표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훨씬 가깝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다우존스 지수는 체감할 수 있는 지수다라는 측면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훨씬 더 검색어의 적중도 면에서 보면 확실히 S&P 500이라는 단어보다는 적중도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중도로 보면 시장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떠나 있다. 라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6월 저점 대비하면 증시 변동성, 다우존스 지수를 안 찾아보는 이유가 간밤에 시장이 몇 퍼센트 빠졌는지 몇 퍼센트 올랐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저점 때보다 변동성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약간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낳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그나마 이제 버텼던 애플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다. 여기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옆에 테슬라마저도 좀 빠른 폭으로 검색량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19년 말하고 비해서 2019년 말에 이제 좀 그 테크주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 비교해도 지금 대형 빅테크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요 다음도 역시 좀 네거티브한 소식입니다. 달러 자산을 줄이고 있다 연기금들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대형 연기금들의 시장 어떤 영향력이 아주 큰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은. 어쨌든 뭐 401k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각 다양한 형태의 기관 투자가 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기금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큰 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분기 단위로 연기금을 리밸런싱 자산 수익이 많이 난 자산은 그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수익률이 앞으로 많이 높아질 걸로 예상되는 자산을 또 비중을 늘리고 이런 이제 밸런스를 조정을 해요. 지역별로 자산별로 이렇게 밸런스를 조정하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가 간밤에 내놓은 데이터를 블룸버그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연기금 리밸런싱 이번 9월 말에 있을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제 미국은 오늘 밤까지 9월 30일 거래가 되니까 이제 내일이 되겠죠. 리밸런싱을 추산을 해봤더니 지난 사실은 이제 3월, 6월 시장이 빠질 때 그나마 시장이 버팀목이 됐던 이유가 3월에 리밸런싱을 해서 주가가 빠져 있는 미국 증시에 2,300억 달러 정도 연기금 자금이 신규로 들어왔었고요. 6월에는 더 빠졌으니까 미국 쪽 달러의 주식 쪽으로 그러니까 달러화 표시 주식 쪽으로 2,500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시장이 버팀목이 됐는데 지금은 해외 시장이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달러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사실 6월에 베어마켓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3분기로 보면 미국 쪽이 오히려 상대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 주식 비중을 줄이고 또 미국 쪽 채권 비중도 줄이고 해외 쪽 주식 채권 비중은 늘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 전망으로 보면 미국 주식을 한 260억 달러 정도 9월 말이 되면 매도할 거다. 그래서 지금 간밤에 시장이 빠졌던 이유도 이 중에 하나로 사실은 좀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한다 그래서 9월 30일 날 다 같이 2천 수백억 달러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씩 줄여 나가거든요. 월 말이 분기 말이 되면. 그래서 분기 말에 항상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끌어올리는 그 자금들도 있고 기관 투자가 자금도 있고 이렇게 연기금처럼 분기 단위로 리밸런싱 하는 경우는 아예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어떤 포션들도 있는데 어쨌든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260억 달러 정도. 우리 지금 돈으로 얼마가 되나요? 그럼 30조 되나요? 30조? 네네. 예, 그 정도 자금이 이제 미국 주식을 순매도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쪽으로 봐도 미국 주식도 역시 아래쪽이니까 순매도하고요.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해외 쪽 여기 해외 디벨롭트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 그다음 옆에 조금 봉이 플러스 쪽으로 낮은 거는 해외 이머징. 그래서 해외 이머징 마켓 주식 또 해외 선진국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뭐 이쪽이 되겠죠. 오세아니아가 되겠죠. 그쪽 이제 그 주식 쪽.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코너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향후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이머징에 그 좀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머징에 속해 있는 우리 쪽도 한국 주식도 조금 그 이 미국 자금에 미국 연기금 자금에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사실은 하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미국 증시 입장에서 보면 좀 마이너스 효과가 수급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